안녕하세요. 중고등부교사 설동주입니다. 이 책은 10대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환경과 생태에 대한 내용을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내용은 청소년만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인들까지 모두 알고 실천하면 좋은 내용이기에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저는 교회에서 3주간 정도 아이스팩을 재활용, 재사용하자는 목적으로 집에서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캠페인을 할 때 저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젤 타입의 아이스팩이 함부로 버려지는 것은 안 된다는 단순한 사실만 알고 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책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미세 플라스틱을 비롯한 우리 생활 중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쓰레기와 생활용품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은 컵라면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컵라면이 라멘으로 유명한 일본 사람의 입맛도 사로잡아서 인기 수출품이라고 합니다. 출출할 땐 컵라면이 간단하게 요기를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라면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 라면의 종류가 너무 많고 맛도 너무 좋아 하면서 이 순간도 라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지요. 2017년 국가별 라면 소비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과 홍콩은 389.7억 개, 인도네시아는 126.2억 개, 일본은 56.6억 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라면 소비량이 73.7개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면을 튀기는 데 필요한 팜유를 채취하는 야자나무 농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단일 작물을 대량으로 심는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원시림과 숲은 점점 사라지고 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숲이 자꾸 줄어들게 되니 지구온도가 오르는 것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불편함을 즐겁게 선택해 봅시다. 컵라면을 먹는 횟수를 줄이고 음식을 먹을 때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수저를 가지고 다니거나 억새 젓가락을 사용해 보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보카도와 로컬푸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보카도는 100g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대략 10.37g으로 바나나 100g에서 배출되는 양의 약 4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보카도를 재배하는 데 필요한 물은 농장 0.01제곱킬로미터당 하루에 물이 10만 리터나 드는데 이는 지역민 1000여 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양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영국과 아일랜드는 레스토랑에서 아보카도를 빼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10대 푸드 중에 하나인 아보카도이지만 이 아보카도가 생산 유통되는 단계에서 수천 수만 킬로를 이동해 오는 가운데 물 부족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로컬 푸드를 먹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흔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것은 맛있는 고등어 구이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고등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고등어 배를 갈라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새의 뱃속에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가득 차서 죽어버린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보통 200 마이크로미터 이하 대부분으로 맨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하수 처리장에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강을 거쳐 바다로 갑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작은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고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에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싸고 편하다고 늘 쓰는 비닐종이 플라스틱의 양은 날마다 늘어나고 이것은 쌓을 곳이 없고 썩는데도 수천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 미래의 인류를 위해서 쓰레기가 썩어져가는 지구를 살아남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망원시장에는 알맹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닐 포장 등 포장재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맹이만 싸고 파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장바구니를 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버리는 페트병 뚜껑을 모아서 지역화폐인 모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닐봉지 없이 장을 보는 이들에게 지역화폐를 나눠주는데 이걸 모아서 망원시장에서는 현금처럼 쓰고 있다고 하니 재밌고도 놀라운 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크림에 대한 내용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늘 사용하면서 화장을 안 하게 되고 화장품 사용은 줄었지만 기미와 주근깨를 생기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습니다. 피부과 선생님들도 선크림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셔서 선크림은 꼭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선크림의 성분인 옥시벤존이나 옥시녹세이트는 바닷물의 산호초를 사멸시키고 바다 생물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킨다고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에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사용보다는 모자를 사용하거나 양산을 사용하는 등 물리적 차단으로 환경도 살리고 나의 피부도 보호해야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자, 나 혼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가 아니라 나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그레타 툰베리가 되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저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미 많은 실천을 하고 계시는 성도분이 많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에 대한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꼭 필요할까? 3번은 물어보고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합시다. 그리고 올바른 분리배출.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썩지 않는다.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은 완전히 내용물을 비워봅시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 헹구어 줍니다. 그리고 비닐과 뚜껑, 플라스틱 부분은 분리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재활용함에 잘 분리해서 넣습니다. 음식물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음식물은 남기지 않으며 노트 대신 이면지로 종이를 아껴봅시다. 전기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쓰지 않는 플러그는 꼭 뽑아둡시다. 용기 내어 용기 내기 프로젝트 용기 내기 챌린지라는 내용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내용과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로우 웨이스트 방법을 함께 생각하고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 함께 약속해요. 리듀스,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리유즈, 한 번 더 사용하고 리사이클, 올바르게 재활용하고 리커버리, 에너지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지구를 살리는 운동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